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들은 ETS 정기시험 기출문제 시리즈. 자, 여러분 문제를 푼다면은 ETS 시리즈 푸는 게 맞습니다. 기출문제하고 비기출문제는 차이 납니다. 그리고 이 기출문제를 저희 책인 이 5시간 영문법을 참고해서 풀이를 하겠습니다. 물론 풀이를 하면서 제가 이 책의 어느 부분에 나오는지를 말씀드릴 테니 저 설명만 듣고 이 책을 안 보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꼭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이 책을 참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작은 책에서 어려운 문제, 특히 어려운 문제는 다 커버해내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문제 고난도 문제입니다. 토익 문제 중에서도 아주 어려운 축에 속하는 문제예요. 자, 일단 풀이해 볼게요. 차분하게 이건 해야 됩니다. 자, 에디터 얘가 주어예요. 에디터 주어 must 및 동사. 자, 동사 이렇게 됐습니다. 자, 목적어를 찾는 문제죠. 목적어. 자, 목적어 우리 찾으면 되는 겁니다. 목적어 찾는 문제다. 그런데 그걸 떠나서 여기서 그럼 컴마 앞에 있는 얘는 뭘까? 컴마 앞에 있는 주어 앞에 있는 거. 주어 앞에 있는 얘는 뭐예요? 주어 앞에는 이렇게 부사구를 잘 놔둡니다. 부사구. 특히 토익 문제에서 주어 앞에 이렇게 부사구를 이렇게 잘 깔아 놓아요. 헷갈려라고. 그래서 앞에 이렇게 깔려 있지만 우리는 주어를 얘로 잡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주어만 잡아도 우리 반은 성공한 거다. 자, 이걸 주어로 잡습니다. 그럼 얘가 주어면은 얘는 부사구고, 부사구 중에서도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5시간 영문법, 우리 동영상이나 이 책에서 1강, 2강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1강, 2강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서는 일단 투부정사의 부사용법,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서, 부사용법은 뭐뭐 하기 위해서, 특히 문장 앞에 있을 때는 무조건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하면 됩니다. to remain, 남아있기 위해서, 어디에 스케줄에 남아있기 위해서, 그러니까 스케줄을 지키기 위해서, 이 말이겠죠. 있기 위해서. 자, 부사가 끝난 거예요. 이제 주어를 잡습니다. 주어, 에디터, 편집자들은 제출해야 된다. 뭐를? 목적 나와야 되겠죠. 자, 이 목적을 찾는 문제예요. 그러면은, 다른 거 다, 의미상으로 다 웬만큼 말이 돼요. 이제 B가 제일 말이 안 되네. B는 진짜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얘들이 웬만큼 말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중에서 이거는 해석만 가지고는 답 찾기가 정확한 답을 찾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해석이. 그래서 문법을 조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문법을 좀 알아야 되는 고난도의 문제입니다. 그럼 답은 일단 내가 말을 할게요. 답은 C입니다. 답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답은 C인데 답이 C라는 걸 알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단어가 여기서 어디 있을까? 여기에 나오는 단어 중에서 답이 C라는 걸 알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단어가 무엇인가? 자, 왜냐면 이 투입니다. 이 투. 이 전치사 투예요. 전사 투. 왜 전사 투를 보고 답이 C라는 걸 바로 알 수 있는가? 이 전사 투를 결정한 게 리비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비전 투 이렇게 외우고 있어야 돼요. 리비전 투. 이게 뭐냐면은 개정, 변화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어디에 대한 개정, 어디에 대한 변화 이런 말 할 때 이 대한의 뜻이 투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정 투, 변화 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때 이 투는 어디에 대한의 뜻입니다. 어디로가 아니야. 어디로라기보다는 어디에 대한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 대한 모든 개정 사항들을 보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답이 C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마디로 말해서 전치사 투하고 어울리는 단어는 이 중에서 C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치사 투하고 어울리는 거. 어떻게 한다? 리비전 투를 외워야지. 개정 투, 변화 투. 이게 modification이 또 개정이라는 뜻이거든요. modification 투 이래가 너무 자주 나와요.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투라는 전치사와 더북이라는 명사가 결합돼 가지고 형용사구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형용사구의 역할을 해가지고 이 리비전, 이 답이 되는 C를 꾸미는 거예요. 꾸민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꾸미는 이거 바로 이걸 특히 다른 나라에서 얘를 꾸민다는 걸 어떻게 하느냐 리비전 2하고 외우고 있으니까 바로 그 부분을 물어본 거예요. 토익에서 책에 대한 개정편을 제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전사다기 명사는 리비전을 꾸미는 형사구다. 전치사다기 명사는 형사구로도 쓰고 부사구로도 씁니다. 부사구로도 씁니다. 두 가지 역할을 한다는 게 문제예요. 지금 사실상 그걸 물어본 거예요. 전사다기 명사는 형사구로도 쓰고 부사구로도 쓰는데 여기서는 형사구로 쓰는 게 100% 확실합니다. 어떻게 알아요? 리비전 2 하고 외우고 있으니까. 자, 형사구로서 얘를 꾸민 거예요. 그 책에 대한 개정편을, 개정사항들을 제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자, 답은 이미 나왔습니다만 사실상 설명을 더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된 해석을 하기 위해서. 그 뒤에 또 전사 2 더하기 명사가 나왔어요. 또 전사 2 더하기 명사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전치사 2는 갑자기 왜 나왔지? 인도 아니고 해필이면 2, 4도 아니고 해필이면 2가 왜 나왔을까? 이 2를 결정한 것은 서밋입니다. 서밋 A to B 하고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자들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자들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투 전치사 더하기 명사는 전사 더하기 명사는 방금 말했다시피 형사구로도 쓰고 부사구로도 쓰는데 이번에 to the os라는 전치사 더하기 명사는 형사구일까요? 부사구일까요? 이번에는 부사구입니다. 왜? to the os가 서밋을 꾸미잖아요. 저자들에게 보내야 된다. 저자들에게 보내야 된다. 동사를 꾸미니까 얘가 뭐겠어요? 부사겠죠? 부사구. 그래서 토익에서 이 문제가 묻고 싶은 거는 뭘까요? 토익 기출 문제가. 이 전치사 더하기 명사는 형사구고, 이 전사 더하기 명사는 부사구다. 즉, 이거는 서밋을 꾸며야 되고, 이 투두북은 앞에 있는 리비전을 꾸며야 된다.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투는 어떻게 해석되냐? 뭐뭐로로 해석되는 겁니다. 뭐뭐로. 에게. 자, 로가 아니고 에게로 해석해야 됩니다. 에게로. 왜? 서밋 A to B. 개정 사항들을 저자들에게 보내야 된다. 당연히 에게가 맞겠죠. 똑같은 전사 2가 여기서는 어디에 대한의 뜻이 됐고, 여기서는 누구에게란 뜻이 된 거예요. 이 차이점이,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ETS가 안다는 겁니다. 토익이 안다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물어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문제를 통해서 뭘 배우는 거예요? 전사 더하기 명사는 형사구로도 쓰고 부사구로도 쓰는데 여기서는 이 to the book은 형사구로 썼다. 이 to the os는 부사구로 썼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리비전 2 해서 이 2를 리비전이 결정했기 때문에 얘는 리비전을 꾸미는 형사구다. 이 2는 서밋 A to B 해서 이 2는 동사 서밋이 결정했기 때문에 이 to the os는 부사구다. 이걸 정확하게 알면은 앞으로 이런 비슷한 문제는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도 고난도 문제로. 여러분이 고득점을 받고 싶다면은 이 부분 꼭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책 5시간 영문법에서 5시간 영문법 동영상이나 책 이 5시간 영문법 7장에 나옵니다. 7장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